한국 시간 기준 5월 13일 오전 9시 일론 머스크는 6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 영상에는 무려 옵티머스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보고 유저들이 재미삼아 만든 CG 영상을 재게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댓글을 통해 이것은 리얼타임 실시간입니다 라고 하며 CG가 아닌 실사 영상이고 속도 조절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놀라운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개선된 걷기 영상을 올렸던 게 40일 전이었기 때문이고 언덕길을 엉거주춤 올라가고 미끄러질 뻔한 것에 어렵사리 중심을 잡은 영상이 올라왔던 게 불과 작년 12월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 속도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있었던 위 로봇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옵티머스의 군무를 기억합니다. 헤더웨이의 What is Love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던 옵티머스를 보며 우리는 감탄을 하면서도 바닥에 고정된 발 때문에 사람이 추는 춤에 바운스가 느껴지지 않아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속 옵티머스의 발은 정말 대단합니다. 웬만한 사람의 발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며 무게 중심을 지탱합니다. 38만의 테슬라 인플루언서 테슬라코노믹스는 오늘 올라온 옵티머스 댄싱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깡충거리며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는 끈이 옵티머스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옵티머스는 스스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균형과 제어는 인간형 로봇에게 극도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테슬라가 현재 옵티머스와 함께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 년 앞서 있습니다. 라며 사람보다 더 역동적인 옵티머스의 움직임에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수장인 밀란 코박은 오늘 올라온 일론 머스크의 영상을 공유하며 곧 더 많은 소식이 공개됩니다. 팀은 뒤에서 열심히 작업해왔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완전히 훈련되었으며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환경으로의 전이 훈련 코드에 많은 최적화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기 결과물은 넘어짐 방지를 위해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은 로봇을 지탱하지 않으며 매우 빠르게 더 안정화될 것입니다. 라며 어떻게 이 동작을 구현했는지 설명하면서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몇 개월간 주기적으로 공유된 옵티머스의 영상들은 공유될 때마다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발전 속도가 돋보입니다. 처음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때가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 이제 막 3년 만에 벌써 이만큼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최소 수천 대에서 최대 1만 대 옵티머스 생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에 중순에 접어들었으니 1000대 이상의 로봇이 내부에서 쓰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옵티머스의 다음 영상에선 또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할 모습이 공개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FSD의 새 버전 12.2.9도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로보택시 출시에 맞춰서 큰 업데이트가 올 것이고 그 전까지는 별도의 업데이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측이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었습니다. 공개된 릴리즈 노트를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했으나 릴리즈 노트 내용이 13.2.8과 아예 똑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로드한 건지 아니면 누락된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험해보면 이들의 반응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홀마스 카탈로그는 FSD 13.2.9는 매우 잘 작동합니다. 유일한 개입은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테슬라 다이노로 가는 길에 임의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개입 없이 주행합니다. 13.2.8에 비해 약간 더 세련되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획기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느낌입니다.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이브를 종료하는 방식이 다르고 약간 더 똑똑해 보입니다. 몇 번 강하게 제동한 경우가 있었는데 13.2.8에선 거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거리에 사람이 있거나 차가 다가올 때였으므로 이유 없는 제동은 아니었지만 13.2.8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눈에 띄었습니다. 새 버전은 처음에는 보통 더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으니 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 빌드에 약간의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곧 광범위하게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비보 좌회전 영상으로 유명한
첫 쿡은 FSD 13.2.8을 체험한 뒤 제 전반적인 인상은 솔직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릴리즈 노트를 보더라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전반적으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긴 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데빈 올스는 FSD 버전 13.2.9 테스트 주행을 방금 완료했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빌드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전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 표지판에서 2번 멈추기, 속도 제어, 너무 일찍 깜빡이를 켜는 등이 그렇습니다. 차는 2번 모두 목적지에서 주차를 성공했지만 이는 정교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느낌이 더 큽니다. 주차 방식이 어색해서 세련된 추가 기능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유지로 들어가려 해서 한 번 개입했습니다. 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FSD와 관련한 소식으로는 현재 중국 내 FSD에 추가적인 승인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으며 소식통은 그것이 FSD 구독 서비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FSD 구독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서 허가받으면 여러 이점을 얻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테슬라 매출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FSD 구독 서비스는 월 1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제공되며 이는 1000만원에 가까운 일회성 구매 비용에 비해 가격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춥니다. 기술 수용도가 높은 중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월 구독료 덕분에 더 쉽게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테슬라의 반복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단 하드웨어 3 차량에 대한 FSD 배포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유럽 FSD 관련하여서도 짤막한 소식이라면 유럽에서 오토 스티어가 더 이상 베타 기능이 아닌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유저 로맹 에드행의 말에 테슬라는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휴 라고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였습니다. 머스크의 말투와 한숨을 쉬는 표현은 EU의 까다로운 규제 절차에 대한 그의 좌절감과 답답함을 드러냅니다. 머스크는 언제나 규제 기관의 느린 승인 과정이나 엄격한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기에 이 발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FSD 승인 지연은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승인이 지연되는 하루하루마다 FSD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유저 크리스토프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오늘날의 흑사병이고 FSD만이 유일한 항생제이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FSD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기가 텍사스 드론 관찰자 조 태그마이어가 새로운 부지에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그것이 코텍스 2.0으로 추정된다 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 태그마이어는 게시글을 업로드하며 해당 소식을 컨펌해 주었습니다. 코텍스 2.0은 사실이었습니다. 조 태그마이어는 코텍스 2.0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기간 텍사스에 대한 많은 새로운 허가서를 조사해 왔으며 오늘 영상에서 공유할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코텍스 2.0과 관련된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북쪽 끝에 새로운 건설 현장이 두 번째 코텍스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보고해 왔지만 이를 확인할 허가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허가서를 확보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남쪽 확장 구역에 있는 최초 설비를 코텍스 1.0이라고 언급하며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이 진행됨에 따라 이 건설 현장에는 더 많은 세부사항, 건설 프로젝트, 지원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허가서의 이미지를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 코텍스 2.0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이유는 당연히 FSD와 옵티머스 훈련을 가속화하고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로는 성에 안 차는 것이겠죠. 코텍스 2.0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확보될 방대한 주행 테스트 데이터를 처리해 자율주행과 로봇의 안정성과 성능을 높이며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릴 것입니다. 격차라는 말도 안 맞고 위상이 다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간 테슬라 중국 내 보험 대수가 3,100대로 매우 적게 나왔습니다. 이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판매 데이터를 정리해 엑셀에 업로드하는 계정인 로랜드 피르어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수요 감소라고 보기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JVC는 기가 상하이가 수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저 강황은 2주 연속으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더 저렴한 모델을 위한 생산 라인 변경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라며 저가형 차량 생산 준비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